신입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부흥고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지금부터 1학년 영어 수업에 관한 가이드라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학년 영어 수업을 맡으신 영어 선생님 3분 계시는데요.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정수진 있고요. 그리고 이세롬, 이가원 선생님이 계십니다. 우선 간략적으로 이 표에서는 일반에는 영어교사로 정수진 선생님, 이세롬 선생님이 들어오는구나. 10반에서는 이세롬 선생님, 이가원 선생님이 들어오는구나 정도 간략하게 이해해 주세요. 설명한 뒤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평가에 관한 안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고등학교도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필평가는 총 60% 반영이 되고요. 수행평가는 남은 40% 해서 합쳐서 100%가 됩니다. 학기별로 지필평가는 2번 실시합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실시가 되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각각 반영 비율은 30%입니다. 선택형은 70점으로 배정이 되어져 있고요. 보통 여러분들이 주관식이라고 알고 있는 서답형은 30점으로 배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필평가는 중학교와 크게 차이점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대로가 맞을 겁니다. 단지 중학교 때도 그리하였을 것 같은데 여기 신도시 아이들의 영어 수준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지필은 다소 문제가 어렵게 고난이도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수행평가는 3가지로 배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교육청 영어 듣기 평가입니다. 첫 번째로 반영 비율은 10%이죠. 그렇죠? 교육청 영어 듣기 평가는 여기 신도시의 평균이 보통 94점에서 97점입니다. 한문항이 5점이잖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죠? 그렇죠. 모든 아이들이 거의 다 100점을 맞고 그 중에 몇몇이 실수를 조금 하는 경우가 있다 정도입니다. 그래서 교육청 영어 듣기 평가로는 성적을 산출하기가 순서를 내어서 산출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특히 조심하셔야 될 게 교육청 영어 듣기는 결실을 하면 무조건 손해라는 겁니다. 교육청 영어 듣기는 모든 친구들이 일회성으로 한 번에 동시에 실시하는 수행평가입니다. 그래서 이때 결실을 하게 되면 그 기본 성적을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에서, 즉 지필고사에서 기준 성적을 잡고 와서 일정 비율에 따라 인정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90점 이상으로 나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영어 듣기 치는 날 몸이 아프거나 해서 병원에 가야 한다 이렇게 하면 조금만 더 힘을 내서 3교시에 실시되는 교육청 영어 듣기를 실시하고 병조퇴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어휘 포트폴리오인데요. 어휘 포트폴리오는 복화 시험을 칩니다. 수업 시간마다 그 단어를 외우고 그 단어를 가지고 그 다음 시간에 시험을 치는 형태로 여러 차례, 적어도 4차례 이상이라고 계획은 되어져 있는데 일단 10번, 많게는 20번까지라도 치고 싶은 실정이에요. 어휘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따로 만들었고 반영 비율도 20%나 됩니다. 이 수행평가는 여러분들 고3 때 수능을 치게 되었을 때 가장 큰 도움을 줄 수행평가라고 생각합니다. 복화, 어휘가 혼자서 외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학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단어를 외울 수 있도록 계속 쪽지 시험을 쳐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틀린 수대로, 맞은 수대로 그대로 성적에 되는 거라서 열심히 한 사람은 좋은 성적을, 그렇지 못한 사람은 좋지 못한 성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휘 포트폴리오를 위해서 구매해야 하는 책도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 반영 비율을 가진 주제 중심 말하기인데요. 요것도 뒤에 자세하게 나오니까 그때 한번 다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평가 비율에 관해서 정리를 해보면 지필평가의 반영 비율은 중간, 기말 각각 60%입니다. 그쵸? 각각 30%, 총 60%입니다. 교육청 영어 듣기 10%, 어휘 시험 20%, 말하기 시험 10%, 수행평가는 총 40%의 반영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에 나오는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라는 말이 궁금할 텐데요. 혹시나 동점자가 나오는 경우에 그 순위를 기말고사 성적이 더 좋은 친구가 A, B 두 명의 친구가 성적이 똑같다고 하면 기말고사 성적이 더 우수했던 A 친구가 더 잘한 것으로 집계가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휘 포트폴리오를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인데요. 우선 작년에 사용했던 교재가 여기 X표 되어져 있는 교재입니다. 사실 교재가 바뀐 줄 몰랐는데 출판사에서 올해 새로 나온 교재가 표지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니까 안에 단어가 아주 조금 바뀌었다고 합니다. 혹시 집에 책이 있는 친구는 본인이 판단하셔서 구매를 하거나 또는 친구의 책에서 단어를 비교해서 조금 바뀐 단어만 손으로 적어서 활용하거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동그라미 되어져 있는 요 책이 올해 나온 책이고요. 일단 수행평가 진행할 때 요 책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펼치면은 지금 이 교재는 총 데이 1에서 50까지 50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데이 1부터 데이 10까지는 단어 수준이 다소 쉬워서 저희가 수업 시간에는 데이 11부터 나가고자 합니다. 일단 데이 11, 11일, 데이 12, 12일 이렇게 홀짝으로 쪼개어서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것은 좀 더 자세하게 뒤쪽에 교사 설명하면서 하도록 하고요. 일단 예를 들어서 자, 요것이 day 11, 11일의 복화책의 일부입니다. 보시면 compact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고 밑에 팝 퀴즈라는 칸이 있죠. 요거 잠시 안내할게요. 팝 퀴즈라고 들어있는 단어도 수행평가 범위에 들어갑니다. 이 팝 퀴즈는 앞에 요게 day 11이었으면 day 10에 나왔던 단어를 한 가지 선정해서 이렇게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앞에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팝 퀴즈에 나오는 단어들도 다 수행평가 범위에 들어간다 정도로만 아시고요. 아직 교재도 없는 상태고 해서 이 설명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수업 시간에 각 선생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자세하게 교재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실 겁니다. 자, 수행평가 시험지 한번 구경해 보겠습니다. 자, 실제로 Day 11, 11일 복화 시험지를 만들어 본 겁니다. 작년 교재로 만들어 본 건데요. 이렇게 한글의 뜻을 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영어 철자를 적게 됩니다. 단, 조심하셔야 할 게 제한하다라고 했을 때 꼭 복화책 Day 11에 나오는 단어만 쓸 수 있고요. 같은 뜻의 다른 단어를 써도 맞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미 복화를 많이 알고 있는 친구가 수행평가 준비를 하지 않고 좋은 점수를 받거나 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렇죠? 그래서 꼭 day 11 안에 들어있는 단어로 공부를 하시고 그것으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1부터 21번까지로 되어져 있죠. 네, 복화시험은 매번 21개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계산을 할 때 20개 맞은 친구도 21개 맞은 친구도 만점 10점으로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모두 인간이다 보니까 정말로 열심히 외웠는데 실수로 한 문제 틀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친구도 만점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서 21번은 보너스 문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즉
21문제 중에 20문제 또는 21문제를 맞으면 만점에 해당합니다. 이런 형태의 시험을 사실 평가 계획서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4회 이상이라고 적어는 뒀습니다만은 최대한 많이 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10번도 20번도 더 치고 싶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복화를 열심히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수능이 2등급은 꼭 나온다고 말할 수 있어요. 사실은 1등급도 노릴 수 있거든요. 단어를 고3 때 할 수는 없겠죠. 시간이 있는, 그나마 비교적 더 시간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고1에 복화가 완성될 수 있도록 1학기, 2학기 같은 교재로 줄곧 복화를 하고자 합니다. 자, 다음으로 수행평가 주제 중심 말하기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주제 중심 말하기는 일단 여러분에게 스크립트를 5개에서 10개 정도를 미리 드릴 거예요. 그래서 크게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되고요. 스크립트를 외워서 일단은 바로 말을 한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기간은 보통 중간고사 종료 이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유인물 나가고 그 유인물에 5개에서 10개의 스크립트가 나갈 겁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이 복도 등에서 시험을 치러 나오게 되면 시험 당일에 선생님들께서 그 통해서 주제를 뽑을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럼 주제를 여러분들이 뽑은 2가지 정도에 관해서 말하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각 반별로 영어 선생님 세팅된 표를 보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영어는 교재와 교과서죠, 그렇죠? 교과서와 부교재 그리고 복화책 3개의 트랙으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교과서 나가는 선생님이 있고요. 교재 나가는 선생님이 계시고요. 그렇죠? 두 선생님 모두 공통으로 복화는 같이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저는 1학년 5반 담임이거든요. 그래서 5반을 가지고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5반 친구들은 정수진 선생님이 들어와서 교재 수업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가원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교과서 5가부터 진도를 나가실 거예요. 그쵸? 그리고 복화는 여기 11이라고 적혀 있죠. 이가원 선생님 수업에서는 홀수 데이를 나갈 거예요. 11일, 13일, 15일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정수진 선생님 수업 시간에는 day 12니까 12일, 14일, 16일 이런 식으로 복화를 진도를 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논리학 코딩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올해 논리학이라는 수업을 영어과와 수학과에서 각각 1시간씩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과에서 진행되는 논리학 수업 시간에는 코딩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모이는 장소는 2층 본 교무실 맞은편의 컴퓨터실에서 수업을 진행하게 될 거예요. 이 부분도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다시 자세한 안내를 해주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교재 안내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영어 듣기 교재인데요. 지금 영어 듣기는 수업 시간에 하는 건 아니고요. 아침마다 영어 자습 시간이 있습니다. 자습 시간이 있어요. 영어 자습 아니고, 그쵸? 여러분들 등교 시간이 올해 코로나로 정확하게 언제로 결정될지는 모르겠는데 8시 10분에서 8시 20분이 될 가능성, 특히 8시 10분이 될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시차 등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전에 등교를 하고 1교시가 시작하기 전에 영어 듣기 평가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보시면 수능 특강 라이트 교재 보이죠, 그쵸? 이 교재로 선정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구매하실 때 영어 듣기라고 적힌 거 사셔야 돼요. 수능 특강 라이트 교재는 보통 2학년에서 독해 교재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독해 아니고, 독해 절대 아니고 영어 듣기라는 교재 사셔야 되고요. 보니까 EBS에 정가가 7,000원, 그 인터넷 구매하면 6,3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권 사서 1년 내내 자습 시간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어 독해 교재인데요. 요것이 중요하게 우리 수업 시간에 하게 되는 교재예요. 영어 수업 부교재이고요. 셀파 결정적 유형, 셀파 수능 유형이라고 되어져 있네요. 예상과 전략. 그다음에 여기 아인슈타인 아저씨 나오고 있다, 그쵸? 천재 교육에서 나온 거네요. 그래서 요렇게 생긴 책으로 구매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학교 근처나 이렇게 교재가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또는 인터넷으로 미리 주문해서 그 등교할 때 가지고 와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영어 수업 시간에 일단 교과서가 필요합니다. 그쵸? 그리고 교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복화책이 필요하지요. 교재는 독해 교재였고요. 천재 교육에서 나오는 셀파 수능 결정적 유형 독해 완성편이었고요. 복화책은 능률에서 나오는 특급 복화였죠. 자, 책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셀파, 수능, 결정적 유형, 독해 완성입니다. 독해 완성, 천재교육. 그리고 복화책은 특급 수능 기출이라고 되어져 있죠. EBS 수능 등의 기출이라는 말이고 출판사는 EBS 아니고 능률입니다. 능률. 껍질 표지 잘 확인하도록 합니다. 요런 모양이네요. 요 모양 아니고 요런 모양으로 올해는 나왔다고 합니다. 특급 수능 EBS 기출복하고 출판사는 능률입니다. 자, 각 교실에는 두 분의 영어 선생님 들어오시는데 교과서 하시는 선생님께서 들어오시면 교과서 5가부터 진도를 나가시고 그리고 어휘의 홀수과 day 11부터 나가실 거예요. 자, 그리고 독해 교재 나가시는 선생님께서 들어오시면 독해 교재 처음부터 나가시고 그리고 복화 교재는 짝수가부터 진도를 나가실 거예요. 즉 독해 선생님도 복화를 같이 하고요. 그리고 교과서 선생님도 복화를 같이 하시는 거죠. 매 수업 시간 교과서와 복화 또 독해 교재와 복화 책을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더욱더 자세하거나 궁금한 사항들은 각 교실에 들어오시는 영어 선생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한 영어 가이드라인 1학년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